발품대행소 거기. 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지난 시간 호바서밋 목동 현장 답사편에서는 신정 내거리역과 남면초등학교, 계난근린공원 등을 살펴보고 목동 신시가진의 학원가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주 청약에 앞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호반서밋 목동 청약전 점검 2탄은 단지 개요와 입지, 평명, 분양가, 그리고 청약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호반서밋 목동은 신정 2 재정비 촉진구역 2지구에 조성됩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19층 7개 동 총 407세대로 구성되는데요. 일반 분양 세대는 전용 5984 중소형으로 238세대가 공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2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엔 호반서밋 목동이 들어서는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정 내거리역 주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는 양천구 신정 3동을 비롯해 신월 2, 6동에 걸쳐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지구 지정된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는 약 64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1만 1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 중입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는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나뉘어 개발되는데 이 중 호반서밋 목동은 신정 2-2 지구에 들어섭니다.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가 속한 양천구는 아시다시피 서울 남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강서구, 동쪽으로는 영등포구, 남쪽으로는 구로구, 서쪽으로는 부천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위성지도에 표시한 행정구역 표시를 보면 마치 강아지처럼 보이네요. 양천구는 목 1동부터 목 5동, 신월 1동부터 7동, 신정 1동부터 7동까지 총 18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신정 5동은 없네요. 2020년 3월 현재 양천구 인구는 45만 6,339명으로 2010년 50만 명에 달하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10년 사이에 4만 4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2010년 18만 3천여 세대에 달하던 세대수도 부분적으로 등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동, 신월동, 신정동 등 3개 법정동의 인구수와 세대수 순위는 신정동, 목동, 신월동 순입니다. 연령별 인구 비율을 보면 목동은 20대부터 40대 사이 젊은 인구가 많고 신월동은 50대 이상 고령 인구가 많으며 신정동은 중간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분포는 지역별 소득 및 주거 환경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양천구청이 분석한 지역별 주거 환경을 살펴보면 먼저 신월 1, 3, 4, 5, 6, 7동과 신정 3동 서쪽 지역은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의 소음에 따른 중산층의 외면으로 서민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주택들이 많이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매우 작고 단독주택 역시 대부분이 다세대, 다가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연립주택 또한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 신월 2동, 목 2, 3, 4동, 신정 1동 북쪽, 신정 3동 동쪽, 신정 4동 지역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됐던 지역이고 그런 마을을 중심으로 주택이 점차 늘어나 형성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없고 단독주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며 연립주택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 1동 남쪽, 신정 2, 6, 7동, 목 1, 5동 지역은 대부분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로 개발된 신시가지 지역입니다. 고층 아파트 숲과 잘 정돈된 가로변, 깔끔한 공원이 조화를 이룬 동네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양천구 집값은 목동, 신정동, 신월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새로 들어선 신축 아파트들의 향후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보신 것처럼 호반서밋 목동은 신정 내거리역 역세권 단지입니다.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단지 앞에서 신정 내거리역까지 걸어서 4분가량 걸렸었죠. 그런데 신정 내거리역은 서울 지하철 2호선 본선이 아닌 신정 지선이 지나는 역입니다. 본선을 타려면 신도림역에서 갈아타야 하는 것이죠. 신정 지선은 신도림역에서 도림천, 양천구청, 신전 내거리, 까치산 등 총 5개 역 6km 구간을 잇고 있습니다. 1992년 현재의 신정차량 사업소를 건설하면서 입출고선이 생겼는데 이 입출고선을 활용한 노선입니다. 이는 당시 목동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통 대책으로 마련한 것인데요. 1996년 신정 내거리역 까치산역을 차례로 개통해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신정 지선은 신도림역 까치산역의 단선 구조 탓에 2, 3분가량 정차를 하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도 배차가 9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미래 교통망이자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의 호재가 될 목동 경전철과 강북 횡단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전철 목동선에 강북 횡단선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목동 경정철을 보면 예전 공수부대 사거리, 지금의 신월 5동 사무소 인근인 신월역에서 출발해 당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모두 12개 역사가 들어서는 목동선은 신월역에서 남부순환도로 라인을 따라 내려와 목동 신트리공원역을 거쳐 5호선 환승역인 오목교역과 2호선 환승역인 당산까지 이어지는 10.8km에 이르는 노선입니다. 당초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목동선 경전철 사업은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 재정 사업으로 전환됐고, 기존의 일부 지상 구간을 두기로 한 것도 전 구간 지하화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오는 2022년 착공에 4, 5년 뒤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북 횡단선 철도입니다. 강북 횡단선은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26km를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등촌역과 월드컵 경기장, DMC, 홍제, 정릉, 종합, 월곡, 청량리로 이어집니다. 얼핏 보면 내부순환로를 따라 지하로 운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간은 자동차로 이동하면 정체 구간이 많은 지역인데요. 강북 횡단선을 타면 서울 지하철 각 호선과 환승이 가능해 강북의 9호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신월 IC와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서울 제물포 터널 소식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조성 중인 이 터널은 총 연장이 7.6km이며 이중 순수 터널 구간은 6.8km인데요. 착공 4년 5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지하터널 전 구간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공정률은 80%를 넘어섰는데요. 터널 구간의 기본 구조물 시공이 올해 9월 말까지 완료되면 내년 초엔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제물포 터널은 신월 IC를 시작으로 마포대교 방향 여의대로와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를 출구로 해서 서남권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유료도로 지하터널입니다. 서울시는 이 터널이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이 서울 중심부인 여의도까지 정체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통행시간이 당초 54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도로망 확충 호재는 서부 간선도로 지하입니다. 호반섬 및 목동은 주변으로 남부순환도로와 서부 간선도로, 올림픽대로 접근이 용이한데요. 이 중 서부 간선도로 지하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지하는 영등포구 양평동 선성대교 남단과 금천구 금천 IC를 잇는 10.33km 구간을 양방향 4차선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첫 삽을 떴고 오는 2021년 2월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반섬 및 목동이 자리한 양천구는 학군이 좋고 학구열이 높은 곳으로 유명하죠. 먼저 초등학교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호반섬 및 목동 입주민 자녀들은 단지 남측에 자리 잡은 남명초등학교에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 호반섬 및 목동에서 남명초등학교까지 걸어가 봤는데요.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지역별, 학교, 군별 추첨에 의해 배정됩니다. 강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강서구와 양천구 중학교 학군은 강서 1학군부터 강서 4학군까지 있습니다. 강서 3학군 10개교, 강서 4학군 9개 교가 양천구에 속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프리미엄 학군으로 불리는 곳은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등이 있는데요. 양천구 목동 학군이 바로 강서 3학군입니다. 목 1동부터 목 5동, 신정 1, 2, 6, 7동이 강서 3학군에 배정되는데요. 월촌중, 신목중, 목동중, 양정중, 모군중, 신서중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2019년 5월 공시된 양천군의 19개 중학교 졸업생 진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과학고, 외고, 자사고 진학률 상위권 학교가 모두 강서 3학군 내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반섬 및 목동 입주자 자녀들은 중앙로 건너 200여 미터 거리에 있어 단지와 가장 가까운 중학교이자 강서 3학군 내 학교인 신서중에는 배정되지 못할 듯합니다. 호반섬 및 목동은 강서 4학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강서 4학군은 600여 미터 떨어진 신남중을 비롯해 양강중, 금옥중, 강신중 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양천군에 특목고가 없다 보니 강서구의 명덕 외고나 중구의 이화여자 외고로 많이 진학하는 편입니다. 지역 내에서 제일 평판이 좋은 고등학교로는 양정고등학교와 강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강서 3학군 배정이 힘들더라도 목동 학원과 접근은 쉽습니다. 목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이 치열한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의 사교육 수준은 강남 대치동 사거리, 중계동 은행 사거리와 함께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유명하죠.
목동 아파트 단지는 1단지부터 7단지까지 앞단지, 8단지부터 14단지까지 뒷단지로 불리는데요. 학원가는 크게 앞단지 8.2공원 인근 상업지역과 뒷단지인 10단지 인근 상업지역에 조성돼 있습니다. 호반섬 및 목동에서는 큰 길 건너에 있는 뒷단지 학원가를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번엔 생활 편의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반섬 및 목동은 목동 신시가지 생활권에 속해 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CBS와 오목공원을 중심으로 반경 400m 내외에 모여 있는데요. 이마트 목동점까지는 1.8km, 홈플러스 스페셜 목동점은 2.3km, 현대백화점 목동점까지는 2.1km 정도 거리입니다. 모두 차량으로 10분 내외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정 내거리역을 중심으로 신정시장과 중형마트, 개인병원들이 한데 섞여 있어 다소 복잡하더라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에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바로 항공기 소음입니다. 단지에서 김포공항까지 직선거리는 5km 남짓인데요. 하루에도 수십 차례 날아가는 비행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는 구로에서 신월 IC를 거쳐 공항으로 착륙 경로가 잡혀 있습니다. 지난 시간 현장 답사편을 보면 개남 근린공원을 찾았다가 2차례나 비행기가 날아가는 장면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호반섬 및 목동 단지 주변 비행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봤습니다. 공항 소음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소음 지도를 보면 착륙 경로에 따라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 표시된 색깔에 따라 소음도가 다른데요. 파란색은 75에서 80 웨클, 분홍색은 80에서 85 웨클, 빨간색은 85에서 90 웨클, 연두색은 90에서 95 웨클, 노란색은 95 웨클 이상을 말합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규정한 항공기 소음 레벨의 단위인데요. 순간음을 측정하는 데시벨에다 음의 지속시간과 기종의 음질, 발착 횟수, 시간대, 인체가 느끼는 시끄러움 등을 추가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웨클은 항공기 통과 시 최고 소음도의 데시벨 평균치에 항공기가 통과한 시간대별 가중치를 더하는데요. 한낮 시간대는 기준치인 가중치 1로, 저녁 시간대는 기준치의 3배가 적용된 가중치 3으로, 심야 시간대는 기준치 10배가 적용된 가중치 10이 됩니다. 즉 심야 시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한낮 시간대에 비해 10배의 소음 피해를 주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 주변 소음이 80베크를 넘으면 소음 피해 예상 지역으로, 90베크를 넘으면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하는데요.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주 및 방음 대책을 세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소음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일역에서 시작된 75에서 80 웨클이 개남 제1근린공원에 가까워지면서 80에서 85 웨클로 커지고, 신월 3동 금아뜰 안의 아파트 부근에서는 85에서 90 웨클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일부가 소음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남초등학교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는 80에서 85 웨클 지대에 들어가고, 신정뉴타운 두산 위브, 신정뉴타운 롯데캐슬을 포함해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와 호반섬 및 목동 왼쪽 동 일부가 75에서 80 웨클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온라인 카페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비행기 소리가 신경 쓰이지만 차츰 익숙해지면 괜찮아진다고는 하는데요. 예민한 사람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반섬 및 목동 인근에는 공원과 녹지가 풍부합니다. 단지 바로 남쪽으로는 44만 제곱미터 규모의 개남 근린공원이 있고, 주변으로는 신트리공원, 너문들공원, 장수공원 등이 가깝습니다. 또 인근 안양천을 따라 산책길도 잘 조성되어 있고요. 매봉산과 양천 둘레길에서 트레킹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호반섬 및 목동 단지와 타입별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는 7개 동 총 407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238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일반 분양 세대 구성은 전용 5구가 134세대, 84가 104세대로 전 주택형이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지 배치를 보면 주 출입구가 단지 북측에 있고, 차량은 단지에 들어서면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북에서 남쪽으로 높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 데크가 두 단으로 나눠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반섬 및 목동은 전용 3구, 4구, 5구로 구성된 임대 71세대가 있는데요. 201동을 포함 204동 저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상 최저 8층부터 최고 19층까지 지어지는 호반섬 및 목동은 고층 세대가 단지 중앙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인접한 레면 아델리체 동들이 15층으로 이뤄져 있으나 마주보는 형태가 아닌 거의 직각으로 서 있어 통경축에 크게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동측과 서측은 대부분 건물이 3, 4층이라 조망을 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207동에서 바라보는 동측 로마 아파트만 9층으로 높은 편입니다. 남측은 남면초등학교와 계난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동별 배치를 보면 202동, 203동, 204동, 3, 4, 5 라인이 남서양 낮은 건물들과 공원 조망이 가능해 제일 나아 보이네요. 다음은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호반섬 및 목동 단위세대 평면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먼저 5구A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좌우측에 신발장과 수납 공간이 있고 왼쪽 신발장 바로 옆에 공용욕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급한 볼 일이 있을 땐 유용하겠습니다. 안방은 침대와 장을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도 침대와 화장대 DP는 돼 있는데 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부욕실에선 샤워를 못할 것 같습니다. 별도 샤워부스나 샤워기는 없고 양변기 옆에 달린 청소용 수전만 보이네요. 침실 2도 가구 배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모델하우스에서는 거실과 침실 사이 가변형 벽체를 터서 거실을 넓게 쓰는 것으로 꾸며놨습니다. 벽체를 트지 않는다면 서재로 쓰면 될 것 같네요. 주방은 기역자형의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설치하고 4인용 식탁을 넣으면 여유 공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목적실은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세탁기 위에 건조기를 올리면 창문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5구B입니다. 5구B 안방도 5구A와 비슷합니다. 침실 2와 거실 사이에 가변형 벽체가 있던 5구A와 달리 5구B는 침실 2와 침실 3 사이에 가변형 벽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벽을 트지 않고 침실 3을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용도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방은 외벽 형태에 따라 일자가 아닌 꺾인 형태로 식탁을 어디에 놓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창이 옆으로 나 있어 환기가 불편하고 답답할 수 있겠네요. 5구B도 주방 쪽 발코니에 실외기실, 대피공간, 세탁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세탁기 위에 건조기를 놓으면 창문을 가리게 됩니다. 이제 84 타입을 보겠습니다. 84A는 현관 왼쪽에 신발장, 오른쪽에 팬트리가 있고 5구A와 마찬가지로 신발장 바로 옆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은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을 지나 대피공간과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스룸 한쪽 벽면이 뚫려 있을 듯하죠. 5구A 안방보다 넓은데도 불구하고 84A 안방 또한 침대와 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데 머리를 짜내야 할 것 같네요. 84A 침실 2와 3은 무난한데요. 안방이 아닌 침실 2에 발코니가 붙어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주방은 기역자형의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요. 여기도 공간이 그리 여유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방 오른편으로는 발코니가 있고 한켠으로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거실은 가구 배치 등에 구애받지 않을 만큼 넓게 설계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84B를 보겠습니다. 3.5배인 84B는 거실과 주방이 시원하게 뚫려있는 반면 안방 드레스룸이 많이 좁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84C와 84D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호반섬 및 목동 84 타입 중 그나마 84C와 84D가 공간 효율 면에서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방 가구 배치가 수월하고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침실 2, 3도 침대와 가구 배치가 어렵지 않고요. 또 주방과 연결된 팬트리도 쓸모가 있어 보입니다. 거실도 센스 있게 가구 배치를 한다면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반섬 및 목동 타입별 평면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안방 가구 배치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 한정된 부지의 한계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일견 이해가 가지만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같은 평면 타입이라도 층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5구A 타입은 5억 3,910만원부터 5억 8,590만원, 5구B 타입은 5억 3,430만원부터 5억 8,080만원, 84A 타입은 7억 4,320만원부터 8억 780만원, 84B 타입은 7억 3,450만원부터 7억 9,830만원, 84C 타입은 7억 2,690만원부터 7억 9,010만원, 84D 타입은 7억 2,250만원부터 7억 8,540만원 수준입니다. 주택대금 납부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나눠내면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5구형은 1280만원, 84형은 1480만원입니다. 계약 시 10%를 납부하고 입주 시 90%를 납부하면 됩니다. 양천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LTV 40%, DTI 40%가 적용됩니다. 이상 분양가를 살펴봤는데요.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로 환산하면 약 2,488만원 수준입니다. 신정재정비 촉진지구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평당 분양가 2,398만원보다 약간 오른 수준입니다. 허그는 현재 서울 등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분양보존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죠.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는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분양한 단지가 있을 경우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기준에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 1년이 초과했을 경우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반서 및 목동과 길 하나 사이로 마주하고 있는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는 1년 10개월 전인 2018년 6월 분양한 현장입니다. 분양 당시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398만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1년 초과 비교 사업장 분양가 105% 이내 룰을 적용하면 호반서 및 목동의 분양가는 최고 2,517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공개된 분양가는 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입지와 단지 규모, 브랜드에서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면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현재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단지들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호객 노노에 따르면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84 타입은 지난해부터 입주권이 거래되기 시작했는데요. 5월 8억 9천만원, 7월 9억 9천만원대, 9월 10억 9천만원대, 10월 12억 4천만원대, 12월 13억 원을 돌파한 뒤 지난 2월 29일 24층 84 2타입이 13억 1,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양 최고가가 8억 7,500만원이었던 데 비하면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4억 4천만원이 오른 셈입니다. 지난달 말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는 지난 2017년 6월 분양의 이후 18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안 되다가 2018년 12월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용 60 타입은 올 들어 8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거래가 꾸준하고 전용 85 타입은 9억 중반에서 10억 중반까지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분양가가 각각 4억 중후반과 5억 후반대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분양가 대비 거의 2배가량 오른 셈입니다.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는 각각 1,497세대, 3,045세대 대단지인데다가 입지도 좋아 신정재정비 촉진지구의 대장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호반서 및 목동은 상대적으로 단지 규모가 작고 브랜드 파워에서 약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입지는 대등하거나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분양가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청약 경쟁률과 향후 거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청약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반서 및 목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연주택으로 일반 분양 238세대 중 138세대는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 100세대는 기간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으로 특별 공급합니다. 일반 공급 청약 당해 1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0년 4월 10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서울투표시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 선정하며 통장은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기타 지역 1순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인 양천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서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당첨 확률은 그리 높지 않겠죠. 당첨 후 분양권 전매 제한은 5년이고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청약에 대해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예치금은 청약 관련 통장에 가입해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신청 타입별 예치금액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액은 서울투표시 3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경기도 200만원입니다.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공급은 4월 20일 월요일, 일반공급 1순위 당해는 4월 21일 화요일, 1순위 기타는 4월 22일 수요일, 2순위는 4월 23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호반서밋 목동 청약정 점검 2탄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